친구들과 뒷마당에서 파티를 하고 계시는군요. 어떤 사람들은 프리스비를 던지면서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프리스비가 뒷마당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프리스비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대한 공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프리스비를 집으려고 할 때 말벌 몇 마리가 윙윙거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뒷마당에 거대한 말벌 둥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친구가 뒤를 돌아 여러분의 집으로 돌진했어요. 모두가 당황해서 친구가 난데없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말벌떼가 파티에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친구들은 놀라서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비좁아졌어요. 말벌은 여러분의 파티를 장악했고 모두가 좌절감에 빠져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자와 빵 위에 말벌이 앉았어요. 말벌이 뒷마당을 전부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집으로 보내고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말벌은 도발하지 않는 이상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들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해충 방제국에 벌집을 신고했어요. 이제 이들이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말벌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네요. 모두가 당황해서 가구와 물건들을 넘어뜨립니다. 현관문을 열어서 전부 내보냈어요. 주변에 말벌 둥지가 있는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벌의 비행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말벌 중 한 마리가 특정 지점으로 계속 날아가는 것이 보인다면 아마도 벌집이 바로 코앞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말벌을 한 마리 이상 보셨다면 잘 지켜보세요. 어떤 말벌들은 혼자 다닌다고 알려져 있지만 집단으로 함께 살기도 합니다. 말벌에게는 놀라운 엔지니어링 본능이 있습니다. 말벌은 주로 나무 섬유와 자신의 침을 섞어 둥지를 짓습니다. 나무 섬유를 종이 같은 물질로 바꾸고 육각형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어요. 나무에서 조각을 잘라내거나 인간 근처에 산다면 울타리, 창문틀 등 다양한 물체에서 나무 조각을 떼어냅니다. 해충 방제팀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려는 사람들처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왔네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방제팀이 둥지를 꺼내서 드디어 그 둥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번엔 뒷마당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벽장 뒤 차고 안, 심지어 창문 위 등 집 안에 말벌 둥지가 발견되기도 한다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 밖에 있지만 신선한 공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되겠죠. 대부분의 해충 방제팀처럼 구조대원들도 축구공 크기의 둥지를 꺼내 야생에 있는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사실 말벌은 자연의 해충 방제팀이에요. 모든 곤충이 감히 이들을 괴롭히지 못하거든요. 결국 말벌은 닥치는 대로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사실 어떤 농부들은 이 말벌들에게 고마워하고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말벌을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서 아까보다 훨씬 더 멋진 파티를 열 수 있을 거예요. 그릴에 불을 붙여볼까요? 1963년 4월 외딴 지역의 한 농장에서는 알려진 것 중 가장 큰 말벌 둥지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이 둥지는 매달려 있던 나무에서 떨어져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 둥지의 길이는 4m로 폭스바겐 비틀만한 크기였고 지름은 1.5m로 냉장고에 맞먹었어요. 그 나무 아래서 낭만적인 소풍은 꿈도 꾸지 못하겠네요. 브라질 북동부 지역을 하이킹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풍경을 좀 보세요. 느낌이 좀 이상해요. 고대의 물건 위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여러분에게 움직이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처음에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여러분은 자신이 커다란 흰개미 집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무를 갉아먹는 것을 좋아하는 이 곤충들은 나무를 중심으로 삶을 꾸려갑니다. 흰개미는 개미나 벌처럼 군집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바퀴벌레와 조금 더 가까워요. 흰개미는 주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되지만 유럽과 아시아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손에 넣을 수 있는 나무라면 뭐든지 배나 상자에 실어나른 인간 덕분이죠. 흰개미까지요. 자, 개미집에서 내려오셨군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방금 서 있던 개미집과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과학자들에게 달려가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자 그들은 여러분이 2억 개의 흰개미 언덕단지 위에 서 있다고 했어요. 이 단지의 대다수는 약 3m의 높이를 자랑하며 꽤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최대 4,000살 정도가 되었으며 우주의 위성에서도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개미집 단지는 영국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흰개미라면 기자 피라미드 4,000개를 발견한 것과 맞먹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개미집은 활동적인 둥지라기보다는 서로 터널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 네트워크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거대한 흰개미 군락 전체에 대한 답을 찾고 있지만 지금까지 더 이상의 정보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여왕개미의 방을 아직 못 찾았대요. 그리고 크기를 고려했을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모든 정보를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흰개미는 사실 자력이 풍부한 곤충이지만 인간이 만든 구조물, 심지어 농작물과 농장에도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흰개미는 사람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했기 때문에 대다수는 주변의 자연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과 건물을 포함한 모든 곳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흰개미로 인해서 많은 재산 파괴가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나무 구조물이 붕괴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숲에 있는 오두막집의 가구 대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흰개미를 위한 뷔페를 차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곤충들은 일명 셀룰로스라고 하는 나무를 먹기 때문에 이 나무를 생태계의 다른 식물들이 자라게 도와주는 물질로 분해시켜주기도 합니다. 이제 탁 트인 사바나 지역을 돌아다니며 따스한 태양빛을 즐기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한순간에 햇빛 전체가 사라져버렸어요. 땅에 비를 뿌릴 두꺼운 먹구름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움직임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거대한 메뚜기 떼였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규모일 거예요. 2020년 동아프리카에서는 뉴욕시 3배 크기만큼 큰 메뚜기 떼의 침략이 일어났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중동 지역을 강타하여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릴 농작물들을 먹어치웠어요. 과학자들은 이 사건이 지난 50년 동안 가장 큰 메뚜기 침략이라고 주장합니다. 메뚜기는 최악의 해충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제 한두 마리 정도는 좀 봐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메뚜기는 그다지 해로워 보이지 않으며 식물을 조금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메뚜기가 8천만 마리씩 모인다면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이 엄청난 숫자로 인해 전 세계가 멈추고 이들의 움직임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닐 거예요. 메뚜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대부분은 대처를 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에 거대한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피난처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 곤충들은 무엇이든 뚫을 수 있습니다. 숨어있을 작은 판잣집을 찾았지만 메뚜기가 날아가는 순간 그 집은 마치 허리케인이 지나간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없군요. 밖을 보니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먹히고 있습니다. 농작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마침내 태양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메뚜기 떼도 사라졌어요. 2020년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또 다른 유명 곤충은 아시아 말벌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말벌을 도발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인간에게 공격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꿀벌에게는 매우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 말벌은 몇 시간 아니면 벌통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작은 꿀벌들이 5cm짜리 성충 말벌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방법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